오랜만입니다. 그죠? 이 간사 회의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나니까 좋긴 좋네요. 그죠? 사이즈도 늘어났고 규모도 커졌고 사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하고 간사란 무엇인가, 간사의 정체성에서 아주 집중 토론을 하고 싶은데 이미 간사 기초교육, 그다음에 체육 지도자 정기 이 모임에서 맛배기를 좀 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그죠? 간사, 여러분 간사 신임 간사 아까 전부 인사하셨는데요. 간사의 덕목 자질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섬김의 자세,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죠? 근데 과거에 간사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구별하려고 하는 경향. 그죠? 사람이 사람을 구별하게 되면요. 구별하는 사람은 우월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구별 당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차별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실체도 없는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잖아요. 그리고 조직의 적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다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죠? 이 조직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간사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Y를 섬길 수 있는 그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얘기는요, 프로그램의 기획이에요, 기획. 그냥 프로그램의 기획이 아니고 YMCA 프로그램의 기획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 모든 삶은요, 기획의 연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행에 옮기잖아요. 생각의 시작점이 있고요. 현실화의 끝점이 있어요. 그 과정이 기획이에요, 기획. 우리가 기획이 이렇게 일상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획서 작성에 좀 서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죠? 왜 서투르냐? 왜 그것을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치부해버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의 스킬을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겠다. 한때는요, YMCA 간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기획 전문가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YMCA 간사는 프로그램으로 말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때문에 YMCA 팬들이 생겼고요. 한때는 광팬들이 있었어요. 팬들의 모임을 팬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60년대, 1970년대 시민논단, 시민사회개발단, 싱얼롱 Y, 캠프, 청소년상 심포지움, 이것이 YMCA 운동을 엮어나갔던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YMCA의 팬덤이 형성되어 있냐 말할 수 있어요? 그 말 못하면 여러분 자성해야 돼요. 자성해야 돼.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린 YMCA는 하나님의 기관이니까 저는 기획하면 하나님을 떠오르게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프롤로그예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기획.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신이죠. 근데 한때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한 적이 있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대단한 기획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기획하는 자라는 게 스스로 기획하는 자. 스스로 기획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들어봤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알파, 그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알파라는 뜻은요, 세상이 이전에 잘 모르는 제 끝,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오메가는 세상 이후에 제 끝.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그 기획에 있어서 주도 면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획이 뭘까요? 그게 바로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그죠?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 이태리 내에 중간에 바티칸 시국이라는 데 엄청 적은 땅덩어리죠. 거기 교황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바티칸 박물관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바티칸 박물관 그 위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1511년에서 12년까지 2년간 거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 있어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 있어요. 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의 기획에 하나님이 관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기획에 관여하는 하나님. 우리가 잠언 그 19장 6절 보게 되면요, 인간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보게 되면 인간의 기획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이. 근데 저는 거기서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가 사사시대 여러분 알죠? 그죠? 사사시대. 모세와 여호수아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요. 아주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만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강해서 그런지 그 이후에 그만큼 능력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BC 13세기에서 BC 11세기까지 2세기 동안 판관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사 12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5번째 사자가 이 기드온이에요. 그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해갖고 나온 사람이 사울 아니에요. 그죠? 사울이 하나님께 아주 충성했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계승을 했죠. 그죠?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계열이고요. 예수의 양부인 요셉도 다윗의 계열이란 말이죠. 그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요,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가나안 땅에. 미디안은요, 그 아브라함 후처의 이 아들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으면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고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기돈이 여기 이 대응하려고 하고 군사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 천사가 나타났어요. 수를 줄여라.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3만 2천 명으로 그 군사를 물리치면 인간의 힘에 의해서 물리쳤다. 교만할까 봐 그랬겠죠. 그죠? 2만 2천 명을 줄여. 두려운 사람은 다 집에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남았어요. 그럼 천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술을 더 줄여라. 그래서 물가에서 물을 떠먹기만 해요. 그래서 두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먹은 300명을 뽑아서 연합군에게 쳐들어갑니다. 밤중에. 한쪽 손에는 나팔을 들고요. 한쪽엔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췄단 말이에요. 밤중에 가서 항아리를 딱 대고 횃불이 나타나자 나팔 불죠. 막 허겁지겁이 자기네끼리 다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대한 기획자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여러분들은 그 기획력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획 전문가가 될까라고 한 문제잖아요. 기획하는 것과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또
보고하는 것과 이건 다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기획 전문가 되기. 기획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 전문가가 되려면 기획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YMCA 간사로서 제 역할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간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획의 개념. 기획의 개념.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셨나요?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말이죠. 특정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특정 기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특정.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에서요, 재산권을 보게 되면 아마 많은 책에서는 그런 걸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재산권에는 채권이 있고요. 물권이 있어요. 채권의 개념은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자기 또는 부자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물권은 뭐냐? 특정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하거든요. 배타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면 어떤 물건인지 특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담으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면 지상권, 소유권, 전세권, 점유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 이런 게 물권이잖아요.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기획이라고 하는 거 한번 언어 한번 분석을 해봐요. 기획은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바랄 기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획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그릴 획, 새길 획. 바라는 바를 새기는 것. 그것을 기획이라고 그래요. 언어적 개념 정의는 됐어요. 그럼 비슷한 류의 다른 문서하고 비교하게 되면 기획의 개념이 명확해지겠죠. 그죠? 우리가 계획서라는 거 들어보세요. 계획서. 계획서는 뭐냐면 할 일에 대한 절차, 규모, 방법을 헤아려서 산출한 결과물. 거의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확정적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수단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안서라고 하는 게 제안서. 이건 뭐예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발전하거나 어떤 사업에서 개선할 내용들, 그것을 권고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디어 수준을 조금 벗어나서요. 해결 방향을 제시해요. 그럼 기획서가 어떻게 틀리냐? 기획서는요. 그냥 해결 방향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 방안에 대한 실행을 담보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그래서 중간에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라고 해요. 보고서. 여기서 특정 업무 현황에 대해서, 그죠? 상사에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 이것을 보고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획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기획을 할 때에는 기획 개념이 좀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획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설정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명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이 뭐예요, 프로그램? 여러분 말 쪽에서 누차 프로그램 얘기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이 뭘까? 프로그램은요, 좁은 의미로는 행사의 순서제예요. 그래도 딱 한 장짜리에서 순서 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근데 거기에 덕지덕지는 아니에요. 그죠? 계획서 비슷하게 만드는 거. 설정된 목적에 대한 활동 계획서. 계획서라고 붙었으니까 덕지덕지 붙은 그 프로그램하고 계획서는 조금 비슷하겠죠. 그죠? 그죠? 지금까지 기획의 개념을 할 때요. 기획은 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획은 생물이다. 생물이다. 처음에 계획을 하죠. 집행을 하죠. 또 조정도 하죠. 결과가 나와요. 홍보해요. 홍보는 미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유기체적인 과정,
이것이 바로 기획이에요. 제가 언제 디지털 페인팅 작가인 프랭키 베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 그분한테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창작이라고, 창작, 크리에이티브가 창작.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그림을 그리는 것 위에 판매하는 것까지 모두 포괄한 개념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아이디어를 YMCA 운동에 어떻게 반영시켜 볼까라고 하는, 그분이 어마어마한 활동을 해요. 근데 그 활동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는요, 배동신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천재적인 화가라고 얘기를 하는, 1920년도에 태어났고요. 1939년도에 일본의 그 가와바타라고 하는 예술 학교에서 그림을 배웁니다. 일본 사람 자체가 천재 화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분이요, 돌아가시니까 그 사모님이 아이를 얻고 일본 세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림 6점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 세관원은 뭐예요? 밀수품들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상하다. 세관원님, 저희 남편이요, 한국 화가고요, 일본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세관원이.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술인들이 연합하거나 이런 활동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했더니 며칠 후에 광주에서 활동하고, 그 그림의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그 세관원이 이런 그림 처음 봤어요. 아마 저도 언제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분이 어디서 활동을 했냐? 광주에서 활동을 했어요. 서울 YMCA 다음에 광주 YMCA가 창립이 됐잖아요. 그죠? 광주 YMCA 주변은 문화예술거리였었어요. 문화예술거리. 광주 YMCA가 탄생한, 그 다음에 이분이 활동했던 개인 저택. 우리 서울 YMCA는 미술하고 관련이 없나요? 1925년도에 청년학과의 미술과를 개설해요. 1939년도에 청년학과의 미술과를 개설해요. 그 배동신 작가 그 영향, 그 다음에 그 아드님이요, 아태연맹이 제주도로 오는 거 아시는 사람 알고 있죠? 아마 지금 건물 짓고 있어요. 그죠? 아마 거기서 연락 왔나 봐요. 우리가 건물을 만들게 되면 그중에 5% 정도는 예술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그 월드비전 회장님하고 그분하고 저하고 저녁 약속이 돼 있습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적인 과정이고 총체적인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기획이 왜 필요하냐? 기획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기획은 일정한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목적을 어떻게 할지, 목적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그죠? 그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제거. 그 다음에 책임감을 보여요. 그 기획서를 실행할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문서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효율성. 효율성은 뭐예요?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기획의 핵심. 이게 중요해요. 기획의 핵심.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여담은 가능한 생략하고 제가 합니다. 기획의 핵심이 뭐냐? 기획의 핵심이 뭐냐? 이게 핵심이. 아이디어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오는 생각,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 일상을 벗어난 획기적인 발상,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상상력은, 그죠? 상상력은 기획의 시작이자 완성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결국 뭐예요? 상상력 이꼬르 기획이라고 하는 말도 되죠, 그죠?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생각해왔죠, 그죠? 발상을 전환해봐라 이거예요. 1%의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할 때 브레인스토밍 하잖아요, 그죠?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회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원이 자유발언을 해요, 자유발언. 아이디어를 뽑아서 기획서의 밑바탕이 되게 하기 위한 거죠, 그죠? 회의는 아니지만 1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백지장을 하나 갖다 놓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하나 적는 거. 그것을 우리가 1인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해요. 여러분 데카르트 알죠?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누구예요? 데카르트. 이분이 1596년에 태어나서 1650년에 사망을 합니다. 데카르트는요, AD잖아요, 그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는 중세 철학자잖아요, 그죠? 데카르트 유명한 게 뭐예요? 방법 소설이에요, 방법 소설. 방법 소설. 이게 뭐예요? 사람이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의심해지면 진리가 탐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그죠? 뭐예요? 코기또 에르고 숨.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죠? 지방스 동 주시.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제가 왜 자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기획의 핵심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기획에서 생각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디어 생산을 위한 꿀팁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면, 꿀팁. 팁 뭐예요, 팁? 음식점에 가서 서빙하는 분에게 주는 돈, 그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 영어 문장 속에 그걸 봤어요. To insurance prompt. 빠른 보증을 위하여. 우리 옛날에 급행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관공서에 가서 돈을 더 내면 쭉 기다려온 사람 제껴놓고 그 사람을 더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 팀은 엉뚱한 생각, 엉뚱한 아이디어가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은 절대 기획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팩트 중심의 논리력보다도 스토리 중심의 상상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아이디어가 생산되느냐? 아이디어가 생산돼요? 기획할 때마다 번뜩이는 생각이 착착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메모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보관 창고예요. 아이디어의 보관 창고란 말이에요. 그것을 메모 박스.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요, 큰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그 행동 특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메모하는 습관이에요. 독일 격언에 기억력 좋은 머리보다
무딘 연필이 낫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재성보다도 한 방울의 잉크 위력이 더 소중하고 더 위력이 크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척각의 동물, 망각의 동물이에요. 늘 필기구를 자기가 휴대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메모하는 습관이 있으면요, 정신이 발달하고요, 능력이 향상되고요, 교양이 함양되고요, 지식이 축적돼요. 일본 사람이 가장 메모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일본은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어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박정희 대통령의 수첩이 새카맣어요. 이건희의 메모가 아주 훌륭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누굴 얘기하고 싶나요? 아이젠하워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세계적으로 메모를 가장 많이 했다라고 알려진 인물이에요. 책상에도 메모지 놓고요, 침대에도 메모지 놓고요, 화장실에도 메모지 놓고요. 침대에서 자다가 생각이 나면 뻘떡 일어나서 그 메모지에 메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메모하는 습관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었어요. 아이젠하워가 누구예요? 아이젠하워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시켰어요. 그 사람, 그죠? 그리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에 선출이 됐어요. 이 사람은요, 어려서 너무 가난해갖고요, 정상적인 학교는 못 갔어요. 그래서 미국 육군사관학교, 그때는 웨스트 포인트라고 그랬거든요. 그 웨스트 포인트 입학을 했어요. 어려서 너무 못 먹어갖고 질병이 걸려서 다리를 절단할 뻔한 수술도 했어요. 이 메가더하고 비교했을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안 해서요, 47살까지 만년 소령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 영소 연합군의 수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르망디 선생님도 독일을 접으시잖아요. 1952년에 미국 34대 선거에서 당선이 돼요. 그래서 53년서부터 61년까지 8년 동안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서 메가더도 못했던 것을, 메가더의 부하였던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갔던 것은 그 사람의 메모하는 습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디어라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획자는요, 자기 역량을 거쳐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또 팁을 제가 드린다고 하게 되다 보면요, 기획자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냐, 여러분. 기획자의 역량이죠, 그죠? 역량. 엉뚱한 생각, 엉뚱한 상상이 해결이 실마리가 된다. 엉뚱한 생각, 엉뚱한. 두 번째 뭐냐면,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금 얘기한 거예요. 그 기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고요. 이 생각을 밑바탕으로 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함양이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요,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해요. 기획자가 다 기획서를 실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기획하더라도 항상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 내가 직접 실행한다. 그래서 그 문서 실행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또한 필요해요. 우리가 기획할 때요, 훔치기, 그다음에 공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훔치기는 베끼기와 달라요. 기획한다 합시고 다른 데 있는 문서를 베낀단 말이에요. 베낀 거는요,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어디서 바뀌었는지. 그건 자기 기획서가 아니에요. 기획서는 창의성을 갖다가 생명으로 하거든요. 훔치기는 뭐예요? 우리가 훔쳤다. 절도? 그죠? 물건을 훔치는 건 절도예요. 그죠? 우리가 훔쳤다. 중간에 발각되면 훔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기수에 도달하려고 하게 되면, 그죠? 훔친 걸 아무도 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획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훔칠 수가, 그 얘기는 원재료를 갖다 완전히 말살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암만 기획서가 창의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죠? 뜬금없는 얘기면 안 된다. 살짝 낯설지만, 그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야, 그 기획서면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설명에 대한 밑바탕이 여러분이 이 몸속에 체득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기획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획서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죠? 기획서 작성. 기획서 작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주안점. 어디에 주안점 둬야 돼? 기획서의 종착역이 어디냐? 종착역, 그죠? 기획서의 종착역 어디에? 기획서의 종착역 어디에? 기획서 종착역. 목포역이에요? 그 목포역은 비 내리는 호남선의 종착역이죠, 그죠? 비 내리는 호남선의 종착역.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에?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종착역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종착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서를 누가 받아들 것인가? 그것이요 계획서든 제안서든 보고서든 기획서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획서는요 오버랩되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기획을 하잖아요, 그죠? 무슨 기획을 해요? 경영 기획을 해요? 사업 기획을 해요? 전략 기획을 해요? 상품 기획을 해요? 마케팅 기획을 해요? 판촉 기획을 해요? 영업 기획을 해요? 광고 기획을 해요? 디자인 전시 기획을 해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갖다 붙이면 다 기획이야. 업어치나 매치나 뒤집어치나 다 기획이야. 조각가는요 사람을 조각하든 동물을 조각하든 추상물을 조각하든 그 기획은요 그 조각 방법은요 대동소이하다. 기본적으로 전체 틀이 갖춰져야 돼. 전체 틀이 갖춰져야 되고요. 내용과 그죠? 형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화를. 그죠? 이 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오버랩 때는 공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서빨과 PS라는 말이 있어요. 문서빨. 야, 저 문서 참 괜찮다라고 하는 문서빨이죠. 문서빨. 저는 단어에 속어는 하지만 이제 비어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그죠? 문서빨. 문서빨이 뭐예요? 문서빨. 기획의 개념에 딱 맞게끔 갖추어졌냐? 그 기획 개념이 뭐예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문서빨이 있다. 그 다음에 기획에 담아내야 되는 두 가지 코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PS라고 해요. PS. PS가 뭐예요? 우리 옛날에 PS 많이 썼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편지 써봤잖아요. 그죠? 에? 포스트 스크립트. 이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그램.
근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솔루션, 해결책이 반드시 제시가 돼요. 그죠? 그래서 기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러한 팁, 주안점, 이것을 갖고 작성을 해주세요. 그죠? 그럼 전체적인 틀은 어떻게 되냐? 틀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틀이 있어야 되고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적인 틀은 어떻게 되냐? 전체적인 틀. 원스톱 솔루션이 돼야 돼요. 원스톱 솔루션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기획 개념에 맞게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디자인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방안, 그것이 적합한 거야 돼요. 적합한 방안, 적합한 방법이 된다.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 이 얘기는 뭐예요? 목적을 해놓고 내용, 콘텐츠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콘텐츠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하게 되면 통상 뭐 안내지를 보내거나 안내장을 보내거나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홍보 문안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통상 그 회람을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전체적인 틀의 관점에서. 그죠? 원스톱 솔루션.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는 게 뭐예요? 형식이에요. 형식. 기획서의 형식. 세 번째인가요? 기획서의 형식. 첫 번째. 비주얼이 있는 문서여야 되겠다. 비주얼 있는 문서. 무슨 뜻일까요? 비주얼 있는 문서여야 된다.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비주얼이 대세예요, 대세. 그래서 삼성에서 뭐 있어요? 비스포크. LG에 뭐가 있어요? 오브제. 무슨 뜻일까요? 비스포크 뭐예요? 고객의 요구에 정착하는 거예요. 고객의 요구에 맞는. 그 다음에 오브제. 영어에서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이게 프랑스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오브제. 원래 그 물건이 기능해야 될 본질의 기능의 하나지 아니하고 다른 예술적 요소를 가미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전제품의 성능 아주 옛날 얘기예요. 이미 다 같은 수준에 올라왔어요. 그게 예술적 가미를 한단 말이에요. 삼성에 가면 비스포크가 있고요. 일반 전자제품이 있어요. 조금 예술적으로 가미했잖아요. 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걸 부가가치를 생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음식 먹잖아요. 첫 맛은 눈으로 본다 그래요. 끝맛은 혀끝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비주얼이 있는 문서가 뭐냐? 비주얼이 있는 문서는요, 간단 명료하면서 바디 디자인이 훌륭한 문서. 우리 형식을 갖춰요. 간단 명료하다. 우리가 짧은 글에 눈이 간대요. 바디전 명쾌하면 그게 확신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문서에도요, 군살 가급적 다 걷어내야 돼요. 제가 문서를 보다 그런 거 봤어요. 기획서에요, 앞에 취지를 너무 장하게 썼는데 문서를 딱 보니까 이 비주얼이 있는 문서여야 되는데 가문수 같은 거. 그래서 기획 취지는요, 가능한 목적이 명확하니까 목적에 함의시키거나 아니면 참고할 수 있도록 뒤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뭐예요? 국제표준기구잖아요. 산업화 현장에 일상생활에 표준을 마련하는 데가 IOS잖아요. 그죠? 2007년도에 위즈덤 하우스에서 대통령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받는 보고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거기에 문서 예백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항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글자 크기까지. 큰 제목의 글자 크기는 얼마, 중간 제목은 얼마,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YMC에서 나오는 문서 제가 봤더니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표준화 작업을 누가 해줘야 돼요. 기획실. 알죠? 응? 그래서 똑같은 문서, 똑같은 형태의 문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식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한 거, 실질에 관한 거죠. 그죠? 실질에 관한 거. 시간이 점점 흘러서 제가 말이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좀 졸릴 때가 됐죠. 이 정도 되니까. 그죠? 그래도 몇 명 보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이 조직에서 성장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했잖아. 하나님은 소수를 들어서 쓴다고. 나는요, 문서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서를 잘 작성해오는 사람은 제가 막 키워주고 싶어요. 기획의 실질, 몇 번인가, 4번인가요? 기획의 실질.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거는요, 목적의 명확화, 내용의 한목적화, 방법의 구체화에 가는 거예요. 그죠? 목적의 명확화. 두 번째, 방법의 한목적화. 그 다음에, 내용에, 잘 지적해 주셨어요. 내용의 한목적화, 방법의 구체화. 목적의 명확함. 무슨 뜻이에요? 그 기획서를 작성하게 된 의도, 그 기획으로부터 달성해야 될 효과를 명확하게 하는, 분명한 목적으로 그를 살려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목적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또 팁을 하나 준다고 하게 되면 그 기획서를 작성하게 되는 기획 배경이 있어요. 그걸 먼저 염두에 들어서 여러분이 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YMCA의 목적, YMCA의 기획서니까 목적 이념, 그 다음에 실무 책임자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목적에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획서를 어디에다 사용할 이게 따라서 강하게 내부 문서에 아주 강하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외부 기관에 갈 때는 아예 안 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흐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라디에이션을 잘해야 돼요. 그죠? 글라디에이션.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한목적화 이렇게 얘기했죠.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그럼 명확해야 되겠죠. 여기도 그죠? 목적 명확해야 되겠죠. 그죠? 목적에 맞게 되고. 그럼 한번 자가 진단 한번 해보세요. 목적이 명확해서 내용도 명확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초점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문서를 계속 읽어보는데도 계속 의구심이 있는지, 문제에 대한 근본 인식이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에는요, 내부 환경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역시 그 내용도요, 간결해야 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기획한 문서를 갖다가 길거리에다가 빠쳤어요. 제3자가 봤는데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 문서는 YMCA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거 기획서 아니에요. 기획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보고하잖아요. 명확한데 보고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거는요, CEO가 인접 지식을 더 많이 알고 보충 설명을 듣고 싶어서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하는데도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방법의 구체화. 어떻게 이 기획서를 실행할까? 우리가 기획 내용이 똑같아도요, 어떻게 실행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기획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했어요. 보고 얘기했어요. 보고 능력도 필요해요. 보고 능력. 5번에 보고 능력.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고 능력. 보고자와 피보고자 간에 갭이 있어요. 격이 있어요. 보고자는요, 문서의 양이 많아야지만 자기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좀 드러낼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보고해요. 근데 피보고자는요,
일이 너무 많은데 간단 명료한 거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순서로도 보고해 주길 원해요. 그리고 피보고자는요,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 보고하다가 장황한 설명이 있으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프랭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유기체적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획은요, 보고까지 한꺼번에 함축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도 갈 듯, 아무리 생각하면 그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실현해야 돼? 어떻게 실현해야 돼? 여러분 실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꼭 위에다가 보고해야 될 일만 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이제 한번 해보세요. 끝날 때쯤 시점이 왔으니까 한번 에필로그 한번 해볼까요? 에필로그? 여기서 뭐를 얘기할까요? 21세기는요. 창의적 전문가 시대래요. 창의적 전문가 시대입니다. 토니 블레어 아세요? 토니 블레어? 토니 블레어 아는 사람? 영국 총리였죠. 영국 총리. 1997년에 45살 나이로 영국의 총리가 돼요. 삼선 연임하고 처음이었죠. 이 사람이 1999년도에요. 노동당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영국을 이끌어갈 사람, 영국의 부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재능 있는 영국인이다. 평등을 모토로 하는 노동당 기조연설에서 재능 있는 영국 국민들이라고 하는 걸 특정해 버렸어요. 재능 있는 영국인들 과연 누구를 얘기할까라고. 1995년도요. 삼성연구원에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인재상에 대해서. 누구냐?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자기만의 주특기를 가진 자.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개성과 끼와 색깔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 이것이 21세기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을 넘어선 크리에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창조자. 아까 프랭키 베 선생님도 창작이라고 하는 말 썼잖아요. 그죠? 네? 근데요, 창작, 크리에이터의 밑바탕은 열정, 패션이에요, 패션.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능력보다도 있잖아요. 열정을 최고의 가치로 봐요. 여러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월클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월클? 월클이 무슨 뜻이에요? 그죠? 월드 클래스. 이거의 약자란 말이에요. 그죠? 뭐예요?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월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다 월클 될 수 있어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조직에서 막 엮어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신스틸러 들어가서 신스틸러? 신스틸러. SCENE 스틸러. 이게 뭐예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보다도 조연이 더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스틸러. 적어도 월클 아니면 신스틸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획에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게 아까 누구 얘기, 데카르트 얘기했죠? 제가 파스칼 한번 해볼게요. 비 파스칼. 그죠? 이 사람은요, 1623년에서 1662년에 죽어요. 얼마 못 살았죠, 그죠? 참 천재 철학자였는데 1670년에 유고집이 나와요. 그것이 팡세예요. 팡세 무슨 뜻인 줄 아는 사람?
생각이라도 생각.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악상떼기를 붙여야 된다. 프랑스 말 있잖아요. 참 정치. 우리가 정치한다는 게 잘 놓여 있다. 노일치. 그죠? 악상떼기, 악상그라브, 악상시공프렉스, 트레마, 세디유. 이것이 언어로 왔다 갔다 춤추게 만든 언어가 춤추는 언어예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어를 들어보면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 데카르트에 대해서요. 왜 데카르트는 신을 버렸을까? 근데요, 파스칼은요, 항상 신을. 그래서 팡세를 보게 되면 2부로 나누는데 1부는 신이 없는 비참한 인간에 대해서 썼고요. 2부는 신과 함께하는 인간의 지복에 대해서 썼어요. 그죠? 우리 주님의 기간인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얼마 전 우리 직원 월요기도회에 와서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무슨 얘기했어요? 인간의 모든 기획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활동 원리는 인간의 바람이 아닌 신바람이 나게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신바람. 하나님의 바람. 신바람. 믿음의 바람. 신바람. 새로운 바람. 우리 YMCA를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YMCA 그렇게 만들려고 어떻게 돼? 기획을 잘해야 돼, 기획을. 프로그래밍 잘해야 돼요. 다시 광팬이 모여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네. 다시 물어봐요. 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